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나라마다 아마 그 나라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가령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 생각해 보면 어떤 걸까요? 어디서 지정한 건 아닐 테지만 소나무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 그 그림의 모습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주 꿋꿋한 소나무의 그 절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두루 느끼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겸재정선 또 단원 김홍도의 많은 그림들 속에 소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절개라든지 또 탈속한 것을 상상해 볼 때 이 소나무의 모습이라는 게 아주 다가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소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뜻밖의 소나무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건가요? 그 세부적인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게 이 땅에서 소나무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나무 그윽하게 바라보고 깊이 있게 알아보고 또 같이 염려를 나누는 시간. 오늘 인문학 열전의 테마는 바로 소나무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소나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소나무 전도사 이렇게도 불린다고요.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전영호 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전영호 선생님 그 나무사랑, 숲사랑, 특히 소나무에 대한 깊은 관심 이거는 아마도 전공 영역이란 걸 뛰어넘어 있는 그 깊은 애정이신 것 같습니다. 모임이나 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나무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1992년도입니다. 저처럼 이제 그 당시는 좀 더 젊은 학자들이었죠. 40대의 후반에 있는 학자들 또는 40대 중반에 있는 학자들이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숲과 문화 연구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했고, 이제 그 연구회가 하는 사업 중에 매년 현장에서 하나씩 학술 토론회를 하자. 그게 이제 1993년도의 첫 주제가 소나무와 우리 문화였습니다. 아니 근데 학술 토론회를 현장에서 한다는 거는 숲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숲에서.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왜 한국 사람은 소나무에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 소나무를 다시 말하면 소나무 마니아들, 소나무 광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저 나름대로 이는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셈할 수 있었고 볼 수가 있었죠.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한국의 100대 문화적 상징이라고 하는 걸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땅에는 약 4,600여 가지의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소나무 하나만이 식물 중에서 우리의 문화적 상징적 아이콘으로서 소나무가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한글과 마찬가지로 마치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들어주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어떤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소나무 아니겠는가. 우리 DNA 속에, 우리 어떤 정신적 저 깊은 밑바닥 속에, 근원 속에 소나무를 향한 아주 강한 굴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만큼 관심이 점점 깊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선생님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숲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화제가 되는 소나무에 대해서 우리 일반의 관심, 그냥 DNA적인 애정, 이걸 뛰어넘는 것, 이걸 좀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지식으로 예. 관심으로 갖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숲 해설가 제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IMF 경제 위기가 왔을 적에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뭔가 보람 있는 일거리를 찾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해서 국민대학교 제가 중심이 돼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숲 해설가 교육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생으로부터 시작됐군요. 그게 나라 전역에 퍼졌고 산림청에서는 하나의 제도로 채택하게 되었고 설사 그런 제도가 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가라고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가능하면 컴퓨터 앞에 인터넷 앞에 학원 안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하지 자연 속에서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자연하고의 어떤 영적 교류라든지 연대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부터도 별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 자녀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죠. 아름들이 이렇게 소나무들을 보면서 연상이 잘 안 됩니다. 예, 그 솔방울 안에 있는 정말 요만한 씨가 이제 싹이 터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이 소나무의 생장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간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요. 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가 김쌤은 도대체 몇 년이나 살 것 같습니까? 그러고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식물 종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 모아놓은 이런 데 보면 왜 이제 캐나다니 미국 아름들이 이렇게 가운데 차도 지나가는 뭐 이런 고목들. 자이언트 셰콰이어죠. 예. 그건 이제 덩치가 가장 큰 생명체로서 한 3,000년 삽니다. 예. 키가 한 80m 정도 되고 또 이제 코스탈 레드우드라고 해서 키가 가장 큰 생명체로서 112m까지 자라는 것 역시 나무입니다. 키는 한 5m밖에 안 자라지만은 5,000년을 사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야, 소나무가 5,000년을 살기도 합니까? 브리슬콘 소나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소나무도 지구상에 있는 약 110가지 소나무 중에 한 가지죠. 2억 년 전에 오늘날 그 베링해 인근 지역에서 이제 소나무 종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소나무는 지금부터 한 2천만 년 전에 오늘날의 소나무와 비슷한 유형의 화석이 포항, 장기청, 지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2천만 년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 역시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나무하고 꼭 같은 것이다 또는 같지 않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화석에 근거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또 어쩌다가 또 그 이전에 화석이 또 발견되면 뭐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천만 이게 숫자로 가늠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일단 오래고 그러니까 그 출현도 오랬고 또 하나의 소나무가 생장도 오래 하고 화석 외에 지금부터 8,000년 전에 창녕 늪에서 요 최근 2, 3년 전에 발굴된 통나무 배가 소나무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미 8,000년 전 신석기 시대 때 소나무를 베어서 배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제 흔적이 되겠죠. 한성 백제 시대 때의 목간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그 목간 재질을 해부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소나무였습니다. 3세기 때 백제 시대 때
목간을 소나무로 가지고 썼다. 6세기, 7세기경 때 이제 지금 일본 교토 고루지, 고루사에 있는 자기들이 자칭 일본 국보 1호라고 하는 목조 미륵보살상, 이 역시 우리 신라의 소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거절에 안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또 고운 최치원 선생이 사산 비명에 무덤가에 소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기록도 지금부터 천수백 년 전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 이는 이제 1000년 이전의 지금보다 1000년보다도 더 훨씬 이전 8000년까지 기록을 되돌아보면 발굴된 최근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소나무하고 엄청나게 소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 왔다. 예. 흔했기 때문에 쉽게 베어서 배도 만들 수 있었을 거고 집도 지을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목간 자료로도 썼을 거고 조각용 자료라도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무리 흔하더라도 그 나무 재질이 좋지 않고 쉽게 썩어 문드러진다거나 서려진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걸 계속해서 쓰지 않겠죠. 인문 사상을 응축한 인문어가 모여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화석. 지질시대에 생존한 동식물의 유해와 활동 흔적 따위가 퇴적물에 매몰된 채로 또는 지상에 그대로 보존되어 남아있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소나무의 화석이 세월을 지나 우리를 만났다. 소나무의 화석을 통해 우리는 소나무의 진화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지금의 소나무와 같은 소나무의 화석을 만나면 우리는 소나무가 씨앗을 내린 그 시대를 알아낼 수 있다. 화석은 어쩌면 과거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건네는 대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게 알리는 흔적. 흔적은 소나무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한민족의 과거와 삶의 깊이를 보여준다. 소나무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소나무가 곧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을 화석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화석은 화석같이 굳어버린 우리에게 생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보다 정체된 걸음을 걷는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화석을 통해 우리는 배운다. 돌처럼 굳어버린 화석이 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소나무의 성장이 1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지듯 우리의 생각도 쉼없이 이어지기를 소나무 화석은 소망한다. 오늘의 인문어집 화석. 화석처럼 굳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보내는 경고의 흔적. 지금 소나무를 얘기하니까 소나무의 우수성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나무도 안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 좀 알고 싶은 건 산림학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솔숲이라는 거는 많이 있거든요. 제 아는 동네에도 뭐 솔숲이 있고 그런데 소나무가 자라면 다른 나무가 그 기세에 눌려 못 자라게 됩니까? 모든 생명체한테는 그는 타감 물질이라고 하죠. 타감 물질을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만들어냅니다. 예. 자기 생존 영역을, 생활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또는 자기 후대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죠. 예. 그래서 나쁜 나무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생명체들이 그런 현상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소나무 자체도 강인하지만 예. 그 소나무의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그럴까 생명력 자체도 참 강하군요. 다른 것들이 근접을 할 수 없게끔. 마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한 100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한반도에. 예. 그럼 이제 그만한 인원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양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나무는 그냥 소나무 숲이 아니고 한렵수들이 살아갈 수 없는 나쁜 토양에서도 생장을 계속해서 인간한테 필요한 목재를 생산해주는 덕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인함, 생명력, 뭐 절조, 지조, 절제 같은 그런 어떤 상징성이 붙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화학 비료가 없었습니다. 화석 연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인가 주변에 숲에 들어가서 숲바닥에 떨어진 유기물질, 한렵수들을 계속 베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을 떼어서 조리, 조명, 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 내에 떨어진 낙엽, 떨어진 가지, 낙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썩어서 스펀지처럼 아주 두툼한 토양층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예. 끊임없이 끌어다가 써버리니까 아주 산림 토양의 조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한렵수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명이나 되는 부양 능력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나무들이 필요했는데 워낙 계속해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소나무만 그 소임을 계속 한 거죠. 그걸 우리 조상들은 1000년 전부터 정확하게 알았고 소나무는 60년 내지 80년 정도 좋지 못한 토양에서도 키워내면 20m 내지 30m는 크고 그래서 60년 내지 80년마다 벌채해서 배를 만든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는 소금을 굽는데 쓴다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산유곡에 들어가면 소나무 숲이 적습니다. 왜? 거기는 옛날에 인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날 이제 인구 밀집한 지역들, 남해안이나 서해안처럼 구릉이나 평야 지역의 야산에 여전히 솔밭이 남아 있는 이유는 그 농경 문화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소나무가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아파트 문화 뭐 등등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또 소나무 자체가 많이 병 들어가죠. 예. 소나무 에이즈라고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하는 게 있군요. 예. 우리 어디 교회라도 이렇게 가면요. 소나무가 아주 청청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파리가 병 들어서 죽어가는 모습 흔히 보게 되거든요. 이런 그 소나무의 건강 상태 예. 지금 어떤 것으로 점점 고사해 가는지 상황 조사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 숲은 어떻게 보면 농경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제 농촌 인구가 85%였는데 오늘날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은 소죽조차도 아마 부탄가스나 프로판가스로 가지고 끓이지 산에 가서 힘들게 셀카에다 일을 안 해서 하죠. 예.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1000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간섭을 해서 유지시켜 왔던 소나무 숲은 인간의 간섭, 끊임없이 토양 밑을 긁어주고 숲바닥에 유기물을 긁어줘서 소나무 숲 자체를 유지해 오던 그 간섭은 지난 이제 40년 동안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대신에
떨어진 낙엽, 떨어진 가지, 낙지 이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서 숲 토양의 조건은 점차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 수 없어서 도망갔던 한렵수들이 어느 틈에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한렵수는 토양 조건이 좋은 데에서는 소나무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소나무는 햇볕 아래에서는 이른바 그늘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극양수입니다. 태양을 아주 좋아하는, 햇볕을 아주 좋아하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우리 산림 막 650만 헥타라고 하는데, 그 산림의 50% 이상이 어떤 학자들은 60%라고 합니다. 소나무 숲이었는데 오늘날은 25% 많이 또는 줄었네요. 23%까지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도 이제 큰 원인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지 소립 혹파리라든지 이건 모두 우리나라에서 생긴 우리 토종의 병해충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예. 이제 들어온 외래 병해충들이죠. 하여간 우리 한반도 역사 그 과정 동안에 소나무가 맺어왔던 관계들은 뭐 아까 건축물로도 설명이 되고, 또 경주 안압지에서 배 모형 예. 같은 거에서도 보여진다고 그러는데, 다 어쨌든 너무나 많은 게 소나무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조금 더 그냥 흥미거리로 알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조선조에는 소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 근벌 정책 같은 걸 취한 바는 없나요? 조선 왕조의 주된 산림 정책은 송목금벌, 소나무 벌채를 금한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송금 네.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나무들은 모두 잡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 예. 나라에서는 소나무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정책이 중요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흔적들이 요즘도 찾을 수가 있죠. 곳곳에 가면 이 지역의 소나무 숲은 나라에서 지정한 봉산이다, 또는 금산이다, 또는 임금과 왕비 또는 왕족의 광곽제, 그걸 흔히 황장목이라고 하는데, 네. 황장목 생산을 하기 위한 황장금산이다, 황장봉산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자연석에다가 새겨난 글자가 요즘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조선조에서 그렇게 소나무를 중심으로 여겼군요. 나머지는 다 잡목이다. 그리고 소나무에 대한 이제 기록물들도 또 찾아보고 그래야 될 텐데요. 선생님, 이 다산 정약용 형님, 흑산도 물고기에 대해서 자산어보 쓰시고 한 분이 소나무 책도 쓰신 게 있거든요. 예. 송정사의라고 하는 제목이군요.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조선의 큰 정책은 지키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소나무를 베지 말라. 그런데 이제 송정사의에는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아주 혁명적이죠. 도리어 많이 심어서 심은 만큼 베서 쓰게 해라. 네. 그러면 도리어 더 숲을 더 키우고 지켜나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걸 조선 조정에서는 수용하지 못했죠. 예, 그런 게 아쉽죠. 예.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황장목 얘기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건 저도 가끔 이 명칭만 들었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황장목이라는 게 보니까 금강송, 송나무 종류의 금강송을 의미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1920년대 일본인 학자가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강원도 금강군에서부터 저 경상북도 청송군에 이르기까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해안 쪽의 소나무들은 마치 곱게 자라더라. 이는 소나무는 금강형 소나무라고 이름 부른다. 줄여서 금강소나무, 금강송 이렇게 이제 통칭되고 있는 건데 네. 조선 시대에는 그런 소나무들을 강송이라고도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송이라고 하는 나무들을 보니까 대체로 몸통 속이 꽉 차고 그 다음에 그 몸통 속의 색깔이 누렇고 붉은빛이 있는 누른색이 들고 이제 황장목이 유명한 이유는 임금이나 왕비가 생을 하직을 하면 그 관에 이제 묻혀서 장례를 지내는데 예. 거기에 조선 왕조실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물에는 나타나지만은 우리들 눈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쯤 이방자 여사가 별세하실 적에 예. 이방자 여사를 위해서 2개 황장목관을 만들어 둔 걸 이제 하나는 썼고 하나가 이제 이구저하가 별세했을 적에 이 관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세상 밖으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당시 처음으로 그 황장목으로 만든 관각제가 나왔습니다. 조선조에 이제 그 소나무가 얼마나 귀중했고 또 친숙한 존재였는가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조정에서도 함부로 뵐 수 없게 금벌을 이제 시켰다 하는 건데 자치적으로도 자치 조직으로서도 또 이제 소나무를 보호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송계라고 하는 이름이 있던데 그게 뭐 현재까지도 그 전통이 매기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송계에 관련된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숙종 때부터 나타났으니까 한 300년의 역사가 있는 조직이죠. 이제 조선의 모든 땅, 강, 하천, 바다는 임금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반들이, 건세가들이, 왕족들이 차츰차츰 살림을 사유화하기 시작을 하자 기층민들,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산림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서 마을 단위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숲을 지킬 테니까 이용할 테니까 관에서 허락을 해다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내셔널 트러스트와 비슷한 그런 제도였죠. 임금을 각출한다든지 임금 대신에 또는 양식을 각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베게 하고 또 벤 만큼 심게 하고 또 무덤을 쓸 적에 타지인들이 함부로 쓸 수 없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림 자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인 학자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 복구가 우리나라처럼 완벽하게 된 나라는 독일 외에 한국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개원들, 개조직을 10분 활용해서 산에 가서 직접 나무를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토 녹화를 성공하는데 큰 요인이 되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소나무 쓰임새 뭐 두루두루 지금 계속 얘기하기로 가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연사라는 게 있죠. 영사, 백자 굽는 데 쓴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본이 그 도자기 산업이 옳게 정착되기 위해서도 일본인 학자 중에서는 한국에서 소나무를 연료로 쓰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이후부터였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백자 표면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순백의 이 표면을 갖고 있는데, 소나무는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는 납이라든지 철 성분과 같은 그 자체도 적을 뿐더러 원하지 않는 잡티 같은 걸 남기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특성이 있어서 그 이제 요즘도 이천 같은 데 가면 나무를 이제 토막 내서 그 토막 낸 걸 긴 토막을 또 이제 장작처럼 여러 개 작은 토막을 내서 한 3년 정도 말려 사용을 하는데, 그 말린 장작개비를 영사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80억 뭐 몇백만 불에 팔리는 이름 없는 조선 도공이 무심한 손길로 빚은 그 백자의 예술성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날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소나무가 없었더라면 그는 아름다움이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제 살림학을 하는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어르신, 무엇을 하십니까? 도공이 뭘 하겠습니까? 흙을 구르고 흙을 뭉개서 그릇을 구울 따름이지요. 전 소나무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어르신께서 소나무를 귀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소나무와 가까이 있다니 반갑습니다. 백자를 굽는데 소나무가 없다면 큰일이지요. 연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백자를 굽는데 꼭 필요한 소나무 장작을 말하는 겁니다. 연사가 없다면 백자도 없습니다. 네, 백자 가마에서는 수치나 재가 남지 않고 충분한 열량을 낼 수 있는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불티가 남지 않아요. 백자 표면에 입힌 유약을 매끄럽게 해서 질 좋은 백자를 만들 수 있었지요. 그렇군요. 백자를 굽기 위해 경기도 광주 6개 면의 소나무 숲을 다른 관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지요. 오로지 도자기 가마용 땔감으로만 사용하게 했다지요. 백자의 가치를 안 것이지요. 더불어 소나무의 가치를 안 것이고요. 그런데 전 선생, 당신이 사는 시대의 도공들도 소나무의 가치를 압니까? 글쎄요.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항산도예연구소 앞마당에는 여전히 소나무 장작더미가 수북하죠. 항산 이망택 도공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래식 장작가마를 고집하십니다. 아, 항산 선생의 백자는 남다르겠군요. 기름가마, 가스가마, 그 속에서 백자가 구워지다니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소나무 장작 없이 백자를 굽는다는 건 상상이 안 가요. 어르신, 그렇습니다. 재래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전통 속에 남아있는 전통 방식이 지닌 가치라고 할까요? 숱한 세월, 지혜로 남겨놓은 것들이 지닌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계승이란 말을 굳이 쓰고 싶진 않습니다. 계승이란 말이 지닌 함정이 있죠. 무조건적인 복종이라고나 할까요? 전 계승이라는 말 대신에 답습이라는 말 대신에 보존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보존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 전 선생의 그러한 남다른 정신이 진짜 우리 소나무의 가치를 보게 한 것이 아닐까요? 소중한 것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면 그건 가치가 아니지요. 백자도 그러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면 백자가 아니지요. 백자를 만들기 전에 자연과 흙, 그리고 불, 그리고 제가 하나 되는 것을 아십니까? 하빌이 순백의 백자를 낳습니다. 네, 소나무를 보고 소나무 장작을 패고 소나무 장작개비를 만들고 장작개비를 오랜 시간 말리고 장작불을 떼고 그리고 백자를 굽지요. 그 지난한 시간 어르신이 보여준 정성이 백자로 탄생되는 것이겠죠. 어르신, 몇백 년, 몇천 년 소나무의 삶이 백자에 담깁니다. 어르신의 삶도 백자에 담기지요. 합일된 어르신과 소나무, 그리고 흙,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알아주니 고맙군요, 전 선생. 전 선생, 건강 챙기시구려. 소나무만큼 넉넉히 살아봐야지요. 장인들에게는 소나무란 존재가 어쨌든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예. 말씀에서도 보면 소나무가 높은 온도를 낼 수 있어서 하얀 그 백자를 만드는데 유리했고요. 언젠가 보도에 나온 것도 보면 그 북을 만드는데 소나무 400그루를 활용했다. 놀랐습니다. 그 장인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세계에 있어서 소나무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여지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 신흥수 선생의 어떤 작업을 옆에서 20여 년 가까이 지켜보면, 그러니까 경복궁 지금 복원과정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신흥수 선생님 숭례문도 지금 그렇죠. 복원에 참여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죠. 소나무를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소나무는 대단한 거죠. 이번에 이제 숭례문 그 2층 내 기퉁이 기주에 쓸 나무를 충당하기 위해서 나라 전역을 찾다가 태조 이성계의 5대조가 있는 삼척 중경묘에서 끊어왔습니다. 네. 저는 그 끊어와서 말리고 있는 현장, 그 경복궁에서 말리고 있는데 또 선생님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숭례문 복원하는데 나무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 문중산, 자기 선산 또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소나무까지 베어서 보내주어서 이제 같이 함께 말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봤을 적에 그분 말씀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비록 끊는 순간 소나무의 생명은 끊어지지만은 목조의 부품으로 들어가서 궁이 된다거나 문이 되면서 또 다른 천년의 생명을 얻는다. 그렇죠. 예, 오늘 소나무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새삼스러운 얘기를 새삼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소중한 게 뭔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강토에 존재했던 소나무라는 게 우리 삶의 역사와 얼마나 깊이 이 관련을 맺어왔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나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길이 쭉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 전문가로서요. 항상 뭐 아쉬움이나 안타까움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두루두루 일러주시면서 마무리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소나무하고 저는 놀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소나무하고 놀자. 결국은 모든 소나무 숲은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과연 자라고 있는 걸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언제 김 선생님도 어느 틈엔가 도심 안쪽에 다 소나무가 들어와가 있습니다. 예. 마을 앞에, 공원에, 아파트 앞에, 큰 건물 앞에 왜 소나무가 들어와가 있는가? 점차 우리 산하에서 소나무가 떠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들 자신이 알고 그 아쉬움을 읽은 조경업자 또는 조경학자 또는 조경 전문가들이 그걸 우리들 대신해서 도심 속에다가 소나무를 넣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것 역시 우리가 노는 한 방법이다. 선생님 말씀 취지는 너무 엄숙하고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소나무와 놀고 소나무를 즐기고 예. 예. 그러면서 그 솔바람 모임이 그냥 전국 도처에 많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전용호 교수와 소나무 이야기 깊이 나눠봤습니다. 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죠, 소나무가. 예, 우리 삶과 역사에 그렇게 깊은 연관을 맺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소나무 안에 자리한 그 대목대목의 문화적 연관들도 그렇고요. 또 오래 산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마다 배어있는 그 시간의 역사도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소나무는 특히 외형에서 많은 느낌을 줍니다. 이 굴곡진 이 모습이 어떤 그 인생의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또 생의 용트림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굽이치고 또 용수술 치듯이 이렇게 생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안겨준다는 생각 듭니다. 자, 소나무 오늘 얘기 속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로수로도 좀 더 많이 이렇게 심겨지기를 바라게 되고요. 뭐든지 그것이 함께 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소멸하는 건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소나무에 대한 관심 새롭게 되새겨보면서요. 임나결전 또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